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몸에서 가장 고생한 관절이 어디였을까요? 무릎, 허리, 목, 손가락? 저는 다른 관절을 뽑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고생한 관절은 바로 이 관절입니다. 옆 얼굴을 보시게 되면 우리 턱 관절은 거의 얼굴의 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위아래로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 생각하는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오늘의 친절한 닥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침구과 김철홍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김철홍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턱 관절을 다루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일단 턱 관절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두 가지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선생님. 씹는 기능, 요거 1번.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하는 기능, 요 두 가지는 알고 있겠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턱관절에는 한의학에 이제 경락에 있어가지고 네. 위경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고 위경 말고 대장경, 네. 그리고 소장경, 담경, 삼초경 이러한 경락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경락들이 글로 지나가는군요. 그리고 턱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 입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입에도 또 중요한 입동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많은 경락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턱관절에 12개의 내신경 중에 9개의 내신경이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272개의 근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턱관절의 움직임이 경추 1, 2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하고 척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네 번째는 턱관절이 이 저편골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편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와 뇌척수액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이 턱관절은 전신의 이제 신경계와 근골계와 함께 오장육부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위치가 한중간이라 지나가는 맞습니다. 신경도 많고 뒤에 있는 뭐 뇌하수체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인맥, 동맥, 방금 뭐 대장경 여러 가지 경락도 지금 지나가는 거고 또 바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경추 1, 2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럴 때가 아니면 우리가 또 턱 관절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선생님. 턱 관절에도 디스크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턱 관절 선생님,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턱관절은 그 위치가 그 귀 앞쪽에 한 1, 2cm 정도 앞에 나와서 저기 앞에 손을 살짝 대고 입을 쫙 벌리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턱관절. 입을 벌릴 때 살짝 튀어나오죠. 벌리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이제 양측에 대칭적으로 있으면서 인체에 유일하게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은 턱관절 위쪽에 두개골의 측두골이 있고 아래쪽에는 아래턱에 과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충격 완화를 하고 디스크 앞쪽으로는 이제 외익상근이라는 근육이 부착되어 있고 이쪽에 후방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관절낭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턱 관절에 대한 거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턱 관절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과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똑같은 이름을 쓰나요? 어떻습니까? 턱관절 이제 불균형은 이제 턱관절 장애를 좀 포함하는 좀 넓은 범위의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턱관절 불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불균형은 이제 턱의 그 위치가 좀 비정상적인 걸 말하는데 턱이 양측에 이제 대칭적으로 있으면서 이 좌우와 전후 그다음에 수평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하게 된다든지 이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이래 네. 되면은 예. 턱관절 장애로 근만성 턱관절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한테 턱관절이 평소에 뭐 말씀하실 때 별 문제가 없다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턱관절이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눈치채 볼 수 있는 뭐 그런 증상들이 선생님 있나요? 예.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냥 볼 때 네. 턱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친 이런 분들이란지 아니면은 상급 부정격에 이래 가지고 주걱턱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무턱에 이래가 이급 부정교합 이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양손을 귓구멍에 넣어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은 이 손가락에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나 압박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귓구멍이 좁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턱관절의 위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손을 살짝 대고 턱을 쫙 벌렸을 때 뭔가 좀 통증이 있다. 혹은 이 벌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과두가 튀어나옵니다. 과두가 빠져나오는데 이게 벌렸을 때 동시에 빠져나와서 볼록해져야 되는데 한쪽이 먼저 볼록해지고 그다음에 또 볼록해지고 이래 되면은 이제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입을 벌릴 때 벌릴 때 바로 벌리고 닫아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열리고 닫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군요.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군요. 이렇게 Z자로 이렇게 벌리고 닫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치과의사도 아닌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사실 하나가 이건데요, 선생님. 저는 입을 벌릴 때마다 여기서 딱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잘 답을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대신 좀 답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벌리고 닫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에 이제 이 턱관절 장애가 있다. 이제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벌릴 때 딸깍 소리가 나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온 거고 다물 때 딱 소리 나면은 이제 뒤로 뒤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적절한 턱 스트레칭을 위해 이용을 해가지고 디스크 제자리 가면은 소리를 좀 줄이거나 또 없앨 수도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약간 겁을 먹고 있는데 디스크가 움직인다 그러면 빠져버리면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은 극히 일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전문가의 교정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좀 제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줄일 수가 수술 없이도 제자리에 그런데 이제 이게 디스크가 좀 손상이 되면 마모가 되면은 딸깍이 아니라 모래에 갈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사각 소리가 난다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아예 디스크가 끊어져 가지고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빠져버려서 소리가 날 만한 게 아예 없다. 인대하고 디스크가 끊어지거나 디스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증상이 턱관절 불균형의 증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거 말고 다른 증상도 있죠? 턱관절 장애의 세 가지 3대 증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리 나는 거 외에도 통증과 개구장애, 입이 벌려지고 닫는 게 잘 안 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턱관절 주위 조직에 염증이 있거나 근육이 많이 이제 묻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플 수가 있는데 입을 벌릴 때마다 아픈 거죠? 아닙니다. 닫을 때도 아플 보통 때도 아파요? 대개는 이제 벌릴 때 요래 많이 이제 아플 수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픈 경우는 좀 적고 그래서 불쾌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해당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구장입니다. 입을 벌리거나 닫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벌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4cm 이상 정도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소리, 통증, 그다음에 개구장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있으면은 턱관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선생님, 이게 손가락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예, 세워서 예. 이게 안 되면 사실 막 햄버거 같은 거 드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죠? 보쌈이라든지 입을 보쌈이나 크게 그런데 이제 그런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먹는 이제 이런 습관도 사실은 턱관절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 습관이고.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뭘 씹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징어, 땅콩, 딱딱한 거 뭐 이런 거 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건 거죠, 선생님? 이제 고기라든지 무말랭이라든지 방금 말씀해 이런 이제 견과류나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씹으시면은 아무래도 턱관절 주위의 근육에 무리가 가서 근육에 뭉친다라든지 디스크 자체에 압력이 가해서 디스크 손상 등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치과 선생님 말씀하셔야겠지만은 잇몸하고 잇몸뼈에도 안 좋아요. 이게 강한 교합력 때문에 그게도 안 좋기 때문에 나이 드셔가지고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드시고 싶으시면은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게 잘라가지고 소량씩 드시는 거를 이제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턱관절에. 그러면 선생님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해보죠. 이런 거 말고도 또 그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턱관절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원인들이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라든지 턱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방금 하신 이제 음식 관계들, 요거 말고 또 한쪽을 씹는 이거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빨이 하나 빠졌다든지 치아 상실, 그다음에 치과적인 문제로 해가 계속 한쪽을 씹는 거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씹는 거 이거 안 좋고, 그다음에 자세 문제 있어가지고 자세요. 자세 문제 있어가지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그렇고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고개를 돌리가 주무시는 경우, 그다음에 턱을 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턱관절에 이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빠뜨렸는데 중요한 거 하나 좀 빠뜨렸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긴장, 우울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턱관절 주위 근육이나 뭐 어깨 근육을 굉장히 굳게 뭉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조절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어깨만 뭉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턱 관절도 같이 뭉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안마를 해주실 때 어깨만 만져줄 게 아니라 턱도 같이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인터넷에 선생님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턱관절, 턱관절 장애, 턱관절 불균형으로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가 안면 비대칭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턱관절이랑 안면 비대칭이 관계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좀 몇 가지 얘기했지만은 턱이 틀어져 가지고 안면 비대칭이 보이면 사실 저도 안면이 좀 비대칭인데 그러시네요. 그 완벽하게 참 대칭이신 분들은 좀 적고 사실은 호강 많은 얼굴은 안면이 대칭인 경우 연예인들 잘 보시면은 안면이 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턱이 틀어지면은 안면 비대칭 이런 것들을 좀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근육에만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 안면 근육만 이게 교정할 게 아니라 턱이 좀 틀어져 있으면은 턱을 조금 이게 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우리 두개골은 22개의 뼈가 퍼즐 조합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관절이 측두골하고 저편골 그리고 경추 1번이 받치고 있는 후두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턱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두개골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그러한 관점에서도 얼굴 형태를 좀 변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뼈 자체가 처음부터 좌우가 달라 있다면 그거는 수술을 통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긴 거라면 교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안면 비대칭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골격성으로 해가지고 이 하악의 턱 길이가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양악 수술 이런 권유를 많이 받게 되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좀 그래 되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두개골이 딱 고정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변합니다. 네네. 그런 이제 변하는 거를 이렇게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예. 턱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이론도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보면 턱 관절이 약간 문제 있으신 분들 보면 목 자세도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예. 거북목 이렇게 하신 분들이 턱도 약간 이렇게 조금 삐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예, 예. 실제로 관계가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이 턱 관절과 경추 자세의 이제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고 예. 그 연구 결과는 대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 대학 한방병원에 15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네. 턱 관절 장애로 내원하신 분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87명의 환자분이 네. 내원하셨는데 예. 그 중에 62.5%에 해당하는 네. 242명의 네. 환자분이 예. 턱관절 장애 외에도 예. 척추와 예. 관절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42.3%에 해당하는 예. 164명의 환자가 예. 경추 문제를 같이 치료받았다라는 예.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예. 목에 실제적으로 일자목과 거북목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음.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목은 C자 커브가 돼 있어야지 이제 정상인데 예. 턱관절 불균형이 이제 지속이 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 앞쪽에 만져지는 뼈가 설골이라는 것인데 네. 뼈인데 예. 목불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위 아래에 있는 근육이 이 턱관절 불균 오래되면은 네. 이게 짧아요, 단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 짧아지면 턱이 앞으로 내면서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턱관절에 분포하고 있는 3차 신경이 네. 경추 1, 2, 3번의 신경근에 영향을 줍니다. 예. 턱관절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통증성 자극이 예. 3차 신경의 부정적인 자극을 일으켜가지고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목뼈 네. 1, 2, 3번 이쪽에 근육에 과긴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경추 커브가 완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자목과 거북목을 만들 수가 있겠고 예. 처음에 이제 이 턱은 괜찮은데 네. 목을 내밀고 있는 이런 예. 거북목 자세를 예. 가지게 되면은 역시 턱 관절에도 영향을 예.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워낙 거북목, 일자목들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턱 관절도 분명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 이제 보신 환자분들 중에 예.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예. 역시 18년도에 네. 오셨던 남자 환자, 31세의 남자 환자분이신데 예. 이 환자는 주소증이 우측 혀에 네. 짠맛하고 쓴맛이 느껴지시는 그 미각 이상, 맛 이런- 감각이 예. 이상해졌군요. 이런 증상으로 예. 내원을 하셨습니다. 예. 내원을 한 달여 만에 호전이 없어가지고 예. 내원을 하셨는데 예. 신경과에 좀 의뢰를 해봤더니 뇌 MRI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고 지금 저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약간 입도 약간 이렇게 지금 균형이 안 맞네요. 이분이 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예. 턱이 우측으로 이제 틀어져 있으면서 상급 부정교합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미 내원전 10년 전에 예. 양악 수술을 권유를 받은 상황이십니다. 아. 그래서 주증상 말고 예. 부증상을 보면은 네. 목 어깨 통증, 네. 만성 피로,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네.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 아이고 뭐가 많으셨군요. 그리고 예. 이제 척추 사진을 보시면은 예. 목을 보시면 그 이제 일자목이고 예. 척추도 뭐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틀어져 있고 예. 요추 쪽을 보면은 척추 분리증이 있고 약간의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30대라서 그렇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네. 미각 장애는 네. 대개 안면신경, 네. 그다음에 서린신경하고 미주신경 네. 이 신경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분이 턱관절이 좀 안 좋으시고 예. 그래서 턱관절 문제로 경추 1번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 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린신경하고 미주신경 이쪽에 좀 영향을 줘서 이런 미각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럴 수 착안을 있겠네요. 해서 예. 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예. 턱과 경추 교정만 예.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증상이 다 소실되었고 다른 증상도 다소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출연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연락을 해보니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각 장애 증상은 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원인이 그게 맞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너무 젊은 분입니다, 선생님. 예. 이렇게 젊은 환자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턱관절이 이제 어떤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지는 사실은 예. 저마다 타고난 어떤 강한 어떤 체질적으로 예. 강한 장기가 있고 부족한 장기가 있듯이 그렇겠죠. 구조적으로도 강한 곳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네. 예, 증상이 예, 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환자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떤 것 같은가요, 선생님? 선생님 환자분들 보시면 조금 높은 연령대 많으십니까? 젊은 연령대 많나요? 아, 턱관절 불균형으로 예.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기 젊은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젊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예. 아, 예, 이게 그거와 무슨 관련된 문제인지 알겠다, 예, 내가.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이게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불균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런 생각이 없으시고 예. 이 자체에 문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병원이 안면마비 환자, 와사풍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 중풍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사실은 구강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치아가 또 없다라든지 예. 틀니를 하고 계신다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네. 되게 이제 보면은 네. 턱관절 불균형이 예.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지 않았나. 네. 사실은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민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자 이제부터 한번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턱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제 뒤로 오고 계시고요. 예. 자, 첫째 중요한 게 네. 척추 자세입니다. 척추 자, 자세. 그래서, 네. 그래서 아랫배 힘을 주시고 가슴을 딱 펴시고 네. 목과 네. 그다음에 등, 허리, 예. 척추를 쭉 바로 펴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고개를 네. 10도 내지 20도 정도 약간 이제 듭니다. 듭니다. 약간 예.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술은 붙이시고 이빨은 살짝 떼시고 네. 드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을 천천히 벌리십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 좀 벌려보시면은 그래서 최대한 벌리십니다. 최대한요? 턱이 빠질 정도로 최대한 벌리셔서 한 5초 정도 이래 계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천천히 바로 하시면서 입을 닫으십니다. 마지막에는 역시 이빨이 좀 닿게 하지 않게 하면서 침을 한번 삼키십니다. 이래 되면은 여기 목불뼈가 움직이면서 목뼈 교정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턱이 실제로 안 좋으신 분들은 입을 벌리고 닫는 게 좀 힘드실 불편하실 수가 것 있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벌리고 닫을 때 좀 안 아픈 방향으로 해가지고 벌리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디스크가 좀 디스크하고 디스크에 부착된 인대와 근육들을 이렇게 스트레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스크가 좀 제자리에 갈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역시 그 혀의 위치도 아울러 중요한데 입술은 붙이시고 이빨은 떼시고 혀를 윗니 안쪽 입 천장에 한 3분의 1 정도 붙이신 상태에서 이제 목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십니다. 이렇게 5바퀴 정도 돌리신 다음에 자, 또 반대로 돌리시고 자, 이때 목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또 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플 것 이 같아요. 운동 범위가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이 끝나면은 측근 운동이나 옆으로 오른쪽에도 왼쪽에 옆으로 기울이신 다음에 또 반대로 또 기울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후굴 운동 자, 앞으로 숙여주시고 자,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돌리시고 또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고 그래서 각각 이거를 한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턱이나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자주 이래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한방 치료는 침, 그다음에 뭐 뜸 이런 게 있습니다만 선생님 예.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예. 한방에서는 이런 턱관절 불균형과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 침, 약침, 네, 추나, 네, 한약 이런 것들을 쓰는데 예, 보다 더 턱관절 균형을 또 적극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네. 이런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예. 활용하기도 합니다.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죠? 여기 이제 일정 정도 이상의 예. 턱관절 균형을 예. 좀 유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입니다. 예, 이 턱과 경추의 어떤 이 불균형이 심해서 이제 이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네. 교정을 하는데 요추와 골반까지 다 이렇게 봐서 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네. 같이 교정을 해서 예, 턱관절 불균형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된 증상까지 같이 네. 같이 예. 치료를 합니다. 예, 예. 하나하나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죠. 예. 이제 침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예. 침을 놓는 위치는 요 턱 관절 그 위치인 건가요? 예. 그래서 침하고 약침하고 이래 같이 쓰는데 예, 우선적으로는 턱 관절에 관련된 5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근육이 되게 굳어 있는,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육의 이 굳어진 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침하고 약침 등을 이용해서 쓰고 아울러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약침을 써서 더 네. 적극적으로 없애줄 수 있겠고 예, 오늘 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이나 어깨 네. 이쪽에 이제 굳어진 경우에도 예. 이쪽에 약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예. 이제 풀어줍니다. 아울러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턱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경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혈들을 네. 경혈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이 경락의 경기를 예. 경락 기운을 예. 조절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혀 다른 먼 데다가 침을 놓기도 예, 하고 뭐 예, 그렇겠네요, 선생님.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추나요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허리 척추 추나요법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예. 베드에 움직이는 베드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떨커덩떨커덩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턱 관절에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턱 관절 교정하는 추나법은 예.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 관절 장애 있는 분들은 대개 이 외익상근이 90% 이상은 외익상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턱 관절에 있는 근육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예. 네. 외익상근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예. 우리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예. 윗니 어금니에서 뺨 쪽으로 네. 그쪽에 이제 촉지를 해보면은 대개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네. 고기를 살짝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음. 풀어줍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틀어진 턱을 이제 제자리에 좀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용해가지고 네. 어금니 쪽을 이렇게 아래쪽 어금니를 이렇게 잡고 턱을 전하방으로 네. 당겼다가 예. 밀었다가 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예. 역시 제 위치에 가도록. 이건 빠진 턱 넣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그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조금 다른데 예. 당겨가지고 예. 한참 있다 전하방으로 당겼다가 네. 넣어주고 당겼다가 조금 비싸긴 예, 비싸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턱의 이 가해진 턱 관절에 가해진 압력을 좀 완화하면서 제자리에 들어가게끔 예. 이렇게 하는 예. 방법을 씁니다. 예. 물론 턱만 사실 보는 게 아니라 경추 문제가 있으면은 네. 경추 교정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반이나 예. 허리가 틀어져 있다 하면은 예, 같이 그쪽에도 해줘야죠. 같이 그렇죠. 교정 치료를 예. 하게 됩니다. 옆에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자꾸 궁금합니다. 지금 예. 마우스피스 같은 걸 가지고 오셨는데 예, 예.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적극적으로 턱 관절의 균형을 네. 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예. 장치를 이렇게 환자분한테 네. 착용을 하게 하는데 입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 거죠? 예. 이 장치는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은 예.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착용을 하면은 네. 턱 관절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찾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은 턱 관절 불균으로 생기는 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 요것만 사실은 착용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착용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스트레칭 예.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 예. 저희들이 하는 또 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교정 치료를 같이 해서 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턱관절 장애 있으신 분들 치료하시면서 예. 요 케이스는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작년 10월 달에 내원하신 30대 여성 환자분이 계신데 예. 이분은 사경증으로 오셨습니다. 예. 사경증은 예. 목의 이상 근긴장증이라서 예.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예. 옆으로 이렇게 그 자세로 계속 돌아오고, 계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예. 이런 증상인데 예. 요거는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고 다만 11번 뇌신경인 이 부신경과 좀 연관이 있다. 네. 이 부신경도 경수 1번이 틀어지면 자극을 받습니다. 예. 이분이 상급 부정교합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턱관절 균일요법을 포함한 예. 다른 한방 치료를 예. 같이 해서 양방 치료를 하지 않고 예. 현재는 증상이 거의 다 소실되신 그래요. 상태이십니다. 예, 예. 30대 남성분도 한 분 구하셨고 여성분도 한 분 구하셨네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선생님, 턱관절의 여러 가지 불균형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턱관절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턱관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은 철저히 제거하셔야 되고 세 네.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바른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예.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건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척추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바른 식사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불균형을 적절히 예. 예방도 하고 예.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침구과 김철홍 선생님 모시고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아주 저는 여기 와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듣고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침구과 전문의 김철홍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충치 이야기, 임플란트 이야기, 이런 잇몸 질환 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뒤쪽에 있는 이 턱관절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증상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자꾸 난다,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벌어지지가 않는다,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벌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